아마추어 같고 공과사를 구분을 잘 못하네. 회사에서 무슨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차이를 모르면 정확하게 쓰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 설명 한번 들으면 정말 여러분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좀 많이 편해지고 찜찜함이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2025년 맞아서 영어 공부 박차를 가고 계시죠? 벌써부터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무슨 한이 있더라도 꼭 영어를 정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분은 교포 선생님이고 B라는 분은 저같이 이제 순수 국내파 열심히 학습을 해서 영어를 스피킹을 좀 잘하게 된 사람, 이런 이제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순수 국내파로서 공부하면서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티칭 관점에서는 교포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데이 73에 그 대화문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너 왜 자꾸 휴대폰 보니 하니까 일요일 날 날씨가 걱정이 돼서라고 하니까 왜 너 일요일 날 뭐 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대화문에서 I have tickets to a baseball game. I have tickets to a baseball game.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사 to, 여러분 전사 to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와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할 때 이제 그냥 be connected to 이렇게 외운다거나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be related to 이렇게 외운다거나 또 be linked to, L-I-N-K 아시죠? 링크, 말 그대로 연결돼 있는. 이럴 때 다 to를 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거 때 왜 to를 쓰느냐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고민을 우리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문장을 보면 I have tickets to a baseball game 이런 문장을 자꾸 to가 궁금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바로 이 to가 뭐냐면요, 여러분. 티켓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데 하나의 수단이자 또 여러분들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be connected to, be related to, be linked to 하고 이런 전사 to는 논리적으로 다 같은 to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돼 있다. 좀 더 쉽게 예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문이 있으면은 열쇠를 이렇게 해서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열쇠는 그 문의 하나의 부분이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열쇠로 뚫어야 그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의 열쇠다라고 하면 This is the key to the door 아니면 This is the key to this door 이렇게 to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출산이나 여러분 주택 부족이나 집값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영민들이 이제 디베이트 하는 거 들어보면 This cannot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이렇게 to를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of를 쓰면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이니까 of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of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힘들어. 근데 대부분이 to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항상 원어민들 얘기하는 부분 This cannot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to를 쓴다. 이때 to는 그리고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초나 중급 단위에서는 중급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럴 때도 항상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 different aspect to the problem 이러면 어떤 문제나 이슈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할 때도 to를 쓰거든요. 다 붙어 있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of가 아니라 주로 to를 쓴다. 이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 데이 73에 이제 나오는 문장인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요일 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돼 있고 표를 예매해 둔 상태인데 이제 우천으로 취소가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I'm hoping
It doesn't get rained out.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설명 한번 들으면 정말 여러분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좀 많이 편해지고 찜찜함이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금방 I'm hoping it doesn't get rained out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I hope가 아니고 I'm hoping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 hope는 현재 시제잖아요. 근데 I'm hoping은 진행 시제란 말이에요. BING. 근데 이게 사실 생활 영어에서 원어민들이 I'm hoping, I hope 이걸 번갈아 가면서 막 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게 되게 선명해질 거라서 제가 꼭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I'm hoping 진행을 쓰거나 I'm really hoping 이렇게 하면 그냥 I hope에 비해서 좀 더 감정적으로 들리고 좀 더 간절하게 들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일요일 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표까지 예매해 둔 상태잖아요. 근데 비 와버리면 모든 게 messed up,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제발 좀 우천 취소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 hope를 쓰면 좀 더 점잖게 들리거든요. 틀린 영어는 아니고요. 그럴 때는 I'm really hoping it doesn't get rained out 하는 게 훨씬 적합한 표현 방식이에요.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소개팅이 이제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팅을 했는데 10번을 다 실패한 거야. 아 진짜 이번엔 잘 돼야 되는데 하면 여러분 같으면 자기 자신의 일인데 I hope를 쓸까요? I'm hoping이나 I'm really hoping을 쓸까요? 저라면 I'm really hoping이나 I'm hoping을 쓸 것 같아요. 당사자라면. 그러면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I'm going on a blind date next week and I'm really hoping it goes well. 한 번 더. I'm really hoping it goes well. 이건 자기 당사자예요. 자기 얘기예요. 벌써 10번을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뭐 친구는 당사자만큼은 간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래 야 이번엔 정말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려면은 물론 I'm hoping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대부분이 그냥 I hope를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절제된 표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나도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I hope it works out for you too. 이렇게 해서 I hope it works out for you too. work out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잘 술술 풀리다라고 할 때 구동사로 work out. 김재유 구동사 100에 정말 workout은 진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workout은 기초에게는 어렵지만 사실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이야. 따라서 I hope it works out for you too. 이렇게 하면 완벽해집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 친구가 감기에 걸렸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야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라. 이 정도 하면 그냥 편안하게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이렇게 해서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아니면 I hope you get better soo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는 너무 emotionally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팩트 위주로 객관적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할 때는 I'm hoping보다는 I hope를 쓸 일이 훨씬 많죠.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해외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습득하고 바이링구얼 2개 국어를 모국어로 해서 구사하는 그런 교육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지 않고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문법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래가지고는 I'm hoping이라든지 I hope의 차이를 모르면 전 사실 정확하게 쓰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냥 땡기는 대로 쓸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 이게 맞나 잘 모르지만 그냥 I'm hoping 이렇게. 업무 이메일 같은 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레지스터, 언어 사용력을 결정하고 어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무 I'm hoping 이런 걸 많이 쓰면 아마추어 같고 일반 직장인 같은 생각이 좀 안 들고 얘 지금 공과사를 구분을 잘 못하네. 회사에서 이 무슨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좀 크리티컬한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사 2가 연결돼 있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2를 한번 이제 오늘 100%는 아니었지만 사실 이런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문 한 100개 봐야 되거든요. 이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 중에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뉴스 영어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뉴욕타임즈 읽을 때 이런 2가 눈에 더 잘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표 제목에 이런 전사 2가 많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때 김쌤이 이 투가 연결돼 있는 투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를 알면 이렇게 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한 심리적으로 내가 늘었구나 하는 거를 확 잡고 갈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어. 언어 공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 읽고 열심히 외우고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드라마 같은 거 막 인토네이션 줘가지고 막 한번 외워보고 이런 학습이 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내에서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던 이런 뭐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불가피하게 논리적으로 아 이런 전사투는 연결되어 있는 투 이런 거구나. 또 I'm hoping 이런 be hoping은 좀 더 이모셔널한 느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약간 desperate한 느낌이 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머지 오로 가져가야 밸런스 있게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꾸 한국의 영어 교육이라든지 학습 풍토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평가하는 그런 컬처가 좀 있어. 하다못해 발음 같은 경우에도요. 원어민한테 A 사람의 발음 와 너무 자연스럽고 인토네이션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우리끼리 촌스럽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 그게 이제 촌스럽다 기준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 교포들의 발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준점으로 놓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되게 촌스럽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도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좀 열심히 연습하고 내뱉는 연습이 5라면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한 5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Upper Intermediate이나 Advanced 가서 굉장히 영어가 찜찜함이 없는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